성공하려면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그냥 노력으로는 안 된다. 노력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또 한켠에서는 비꼬는 말로도 말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Z세대들은요. 완벽한 결과보다는 그 노력하는 과정을 더 중시한다고 하는데요. 가치관이 달라진 걸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김주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과, 결과보다 과정. 사실 늘 우리가 쓰는 말이기는 한데 Z세대들이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어떤 SNS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나 릴스 영상 흐름을 보면 네.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두드러지는데요. 과정을 좀 기록하려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는 불합격했지만 지원한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입사 지원 과정, 취업 준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긴다거나 맛집 사장님이 될 것도 아닌데 달걀 오믈렛 예쁘게 만들기에 도전하는 과정을 남기는 식입니다. 이 유튜버는 무려 좀 112일 동안 6,180개의 계란을 사용하면서 본인의 오믈렛 만들기 도전 과정을 매일매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것 말고도 땡땡 도전기, 땡땡 지망생 같은 이름을 붙여서 본인 스스로를 좀 도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좀 SNS에 쌓아 올리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요. 대학내일은 이렇게 결과보다 성장 과정 자체를 좀 중시하는 Z세대의 태도를 빌드업 아이덴티티라고 정의해왔습니다. 빌드업.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그 오믈렛 만드는 과정도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는 거고요. 네, 매일매일. 투자하는 과정을 남기는 Z세대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전에 코스피가 3,700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금 3,707포인트까지 올라가서 상승률이 1.3% 넘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Z세대가 과정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옛날부터 뭐 결과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태도는 늘 있어 왔긴 한데요. 올해 이런 경향이 유독 두드러진 이유는 바로 좀 불안 관리라는 게 이 Z세대들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좀 본인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려는 흐름이 이 세대에서 좀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완벽주의, 결과주의를 버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흐름 때문에 어떤 완벽한 결과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나아지고 있는 과정 자체에 좀 더 가치를 두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더라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못했더라도 그 과정을 조금 더 중시하겠다. 그중에서도 특히 꾸준히 하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별것 아니더라도 좀 아까 오믈렛 만들기처럼 본인의 도전을 매일매일 기록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이 오믈렛 영상에서도 처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사람 언제 오믈렛 예쁘게 만드나 언제 성공하나 좀 두고 보자 같은 반응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도전이 계속되면서 저가 굉장히 멋지다라는 흐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112번째 도전기 영상 댓글 보시면요. 이런 실패를 굉장히 공개하고 퍼뜨려줘서 고맙다. 도전기 영상 댓글 보시면요. 이런 실패를 굉장히 공개하고 퍼뜨려줘서 고맙다. 나도 이거 보면서 좀 뭔가에 꾸준히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된 것 같다 같은 댓글이 무려 1,000개 이상 달렸습니다. 아니, 오믈렛 만드는 영상을 112번이나 시도한 네, 거예요? 매일매일. 네. 대단하네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그러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막 언제 성공하나 좀 두고 보자였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는 게 굉장히 멋있다 같은 반응으로 좀 점차 변한 혹시 거죠. 그겁니까? 계란 이렇게 반으로 탁 하면 착 터지면서 쫙 퍼지는 맞습니다. 거? 그 오믈렛입니다. 어렵죠 그거. 근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게 젊은 세대들이 어떤 그 불안한 경제 상황, 불안한 고용 시장 그 심리가 좀 기저에 깔려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많이들 이걸 느끼나 봐요. 그렇죠. 이런 도전 계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가볍게 뭐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빵 만들기, 그림 그리기, 노래 만들기처럼 좀 취미를 중심으로 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후에는 점차 본인의 어떤 취업이나 생계와 관련된 도전 내용으로 많이 번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하나씩 회사 입사 원서 접수 과정을 올리는 계정, 뭐 번아웃으로 인한 퇴사 후에 아르바이트에 도전하는 계정, 뭐 지역 대학 졸업 후에 서울 상경 취업 도전기 같은 이런 기록 계정들이 많아졌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고용률이 43.5%로 코로나 이전보다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취업난 속에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생 시간으로 머무는 게 굉장히 길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결과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떤 본인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만나본 한 친구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성주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완벽하게 하기 예.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내가 목표한 일 꼭 하나 완성하자라는 걸 목표로 하게 되니까 오히려 좀 부담 없이 하게 되고 결과도 더 좋아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건강한 정신이네요. 그렇죠. 본인이 계속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려는 거죠.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성주의. 네. 멋있다. 근데 이게 이제 취업 준비생 시절에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취업을 했거나 네. 창업을 했는데도 일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요즘 이런 영상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좀 화제가 된 노동 기록 영상으로는 1인 유리창 닦기 사업가의 유리창 닦는 영상, 뭐 제주도에서 상경에서 서울에서 갈비집 창업에 도전하면서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영상, 매일매일 본인이 치킨집 주방 청소를 하는 과정을 올리는 영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한 가지 흐름이 발견됩니다. 이전에도 직장인 브이로그 같은 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이런 브이로그는 주로 좀 얼마나 멋진 직장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직업적인 기록에 초점이 있었다면 네. 지금 노동과정 기록은 흔히 말하는 좀 블루칼라, 육체적인 어떤 그런 작은 노동의 기록들로 확산된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고 Z세대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 영상에 주목하는 이유 자체를 AI 시대에서도 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노동 가치를 응원하려는 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봤는데요. 예. 어떤 일의 완성도보다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사람이 얼마나 내 몸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노력을 쌓아 올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경쟁력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좀 커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1273님이 경쟁은 심하고 성공하긴 어렵다 보니까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생긴 것 아닌가 싶네요. 라고 정확한 네, 완전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러면은 Z세대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른바 버킷리스트라고 네. 하는 거. 여기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Z세대 친구들한테 버킷리스트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과거하고 좀 굉장히 달라진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이전의 20대들은 뭐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하기, 체중 몇 킬로 이상 감량하기, 올해 안에 뭐 땡땡 대기업 합격하기 같은 결과 중심의 목표가 굉장히 네. 많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마라톤 대회 1등이 아니라 매년 참가하기, 그리고 뭐 체중 감량이 아니라 매일 헬스장 출석이라도 하기. 그러니까 가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출석 일단 도장이라도 찍자. 시도하고 꾸준히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형으로 굉장히 많이 바뀐 것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떤 알 수 없고 본인 미래가 좀 되게 확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창한 버킷리스트를 그리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을 좀 목표로 삼으려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성세대들도 좀 같이 따라해보고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보다- 헬스장 가보기. 그렇죠. 헬스장 가보기. 네. 그렇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일단은 뭐 건강한 정신인데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그러면 달라질까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 경향들을 좀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요즘은 어떤 기업 입사가 내 커리어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령 최근 좀 발견된 트렌드로는 퇴사하고 유학에 가거나 네. 회사에 다니면서도 대학원을 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대학원 진학률 자체도 굉장히 좀 높아졌고요. 또 대한민국 누리집에 따르면 유학생 수가 22년부터 꾸준히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유학 컨설팅 업계에서는 20대 중후반뿐만 아니라 30대 중후반까지도 유학에 새롭게 도전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학은 대학생이 뭐 교환학생 가거나 아니면 새롭게 좀 언어 공부하러 가기 위해 가는 정도였는데 좀 흐름이 많이 바뀐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렵게 붙은 회사를 그만두고 네, 그만두고. 다시 유학 가거나 대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유는요? 요즘 30살이 진짜 30살이 아니라 옛날에 20살과 좀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 이제 어르신 사이에서도 곱하기 0.8 해야 된다. 아, 그래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그쵸. 건강 나이. 그쵸.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생애 주기 자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런 인식 변화가 직업관에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한 30 정도 되면 이미 취직하고 가정도 좀 꾸려야지 하는 생각이 좀 당연한 사회의 흐름이었다면 요즘에는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30대까지는 좀 도전생 신분으로 살아보자 해서 인턴도 해보고 유학도 가면서 나한테 진짜 잘 맞는 일이 뭘지 좀 탐색해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스펙 자체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외국어 역량도 키우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글로벌 경험을 쌓으려는 것도 있고요. 유학을 가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전반적인 환경이나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다시 세팅해 보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학이라는 기회 자체를 어떤 자기 정체성의 회복이나 자기 리뉴얼을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30살이면 충분히 도전을 시작할 나이 이렇게 그쵸. 본다는 거죠.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 김광석 씨의 30즈음에를 요즘 30살이 들으면요. 별 감정 못 느낄 것 그쵸, 같은데. 그쵸. 그렇죠. 한 요즘에 40 정도 돼야 예전 30즈음에 이런 걸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짠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또 요즘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도 사실 많이 흐려지고 있잖아요. 이직에 대한 생각들은 그럼 어떨까요? 이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어떤 이직보다도 전직, 그러니까 아예 본인이 해왔던 일과 다른 일을 새롭게 도전하려는 이런 전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 트렌드입니다. 저희 대학내 20대 연구소 직장생활과 커리어 기획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로 앞으로의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38% 정도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지금 세대한테는 좀 다양한 직군을 경험해 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겪어보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요.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지면 나중에 뭘 하더라도 새로 좀 도전해볼 커리어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이제까지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아예 새로운 일로 도전하는 전직이 되게 어려운 일처럼 좀 느껴지기도 네.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나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도 많이 해보고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다른 직업을 좀 간접 체험도 해보고 이런 계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전직에 대한 진입 장벽 자체가 낮아진 것도 어떤 한 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새로운 일을 배우기도 참 쉬워진 시대이고요. 그쵸. 여러 유튜브 곳에서 같은 배울 수 것도 있으니까. 보면서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몇 명의 생각, 마음의 변화일지 이게 사회 구조적인 변화랑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좀 이런 어떤 유학이나 전직 같은 현상들이 비혼, 1인 가구, 딩크족 증가 같은 사회구조 변화와도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는데요. 네. 좀 경제적 책임이 오롯이 나만 책임지면 되는 이런 구조에서는 뭐 가정을 부양한다거나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담이 있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중간에 직업을 바꾸는 이런 과감한 선택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본인이 뭐 잘 맞지 않는 일을 힘들게 하면서 어떤 조직 안에서 최고의 자리에 좀 도달하기보다는 평생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좀 내가 좋아서 재밌게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효능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지금 세대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2081님이 젊을 때 도전 많이 하세요. 나이 들면 엄두가 안 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고 염장환님은 도전일지 현실 도피일지 잘 생각해봐야 할 듯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성세대나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렵게 들어가는 회사 진득한 다니지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도피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대학내일이 최근에 쉬었음 청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좀 발견한 좀 슬픈 사실이 네. 한국 사회가 30살만 되어도 진로를 바꾸기가 정말 어려운 이런 경직된 사회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한 번 본인이 정한 진로를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아, 난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신중해지고 또 지금 하는 일이 잘 맞지 않는 청년들은 내가 이 일 그만두면 다시 도전할 수 없어. 나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쉬었음 청년이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어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콘텐츠가 유행한다거나 뭐 30 이후에도 유학이나 전직에 좀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이걸 또 보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화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땐 좀 청년 세대가 찾은 새로운 생존 방식처럼 좀 보여집니다. 어렵게 얻은 직장 관둬? 뭐 취업이 어려운데 유튜브 찍고 있어?처럼 기성세대 분들이 보시기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더 오래 즐겁게 일하기 위한 지금의 청년 세대가 찾은 어떤 생존 방식인 만큼 여기에 일단 지지와 응원을 좀 보내주시면 어떨지 작은 좀 바람을 보내봅니다. 또 청년 세대들뿐만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네. 흐름이기도 한 거니까요. 안기영님이 제 동생도요 40살에 전직을 해서 일하고 있어요. 오.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걸
나이 들어서 늦게 알았지만 늦어도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응원하고 있다고 보내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대학내일 김주희 연구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